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다섯째 주, 10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중간 점검 영상입니다. 종목은 아시다시피 총 3개였었죠. 코스닥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코스피 종목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은 없고 이벤트들은 많아서 관망세가 우세하다 보니 후보리스트 종목도 그리 많지 않은 게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코스닥은 기관에 지속되는 매도 등으로 수급관심주에서 코스닥 종목이 한 개도 뽑히지 않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였죠. 그렇죠? 네. 3개 종목 중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하락 후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 상승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보시면, 그쵸? 자료 보시면 오늘자 레포트가 여럿 나왔잖아요. 그쵸? 10월 28일 네, 일단 6개 레포트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죠? 왜 오늘 이렇게 레포트가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뭐 NH투자증권만 실적 전망치가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증권사별 실적 레벨업은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견조한 IB가 부각됐다, 상대적 저평가, 어닝 서프라이즈 전 부분 기대치 상회, 이런 제목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수급관심주로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증권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보상 관련 이슈로 NH투자증권이 저평가됐다고 코멘트하고 있고요. 여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ELS 자체 해증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뽑으면서 올해 배당 성향 26.2%를 가정하면 전일 기준으로 연말 배당 수익률 무려 6.3%가 예상된다는 내용, 그런 코멘트를 레포트에서 했습니다. 수급을 봐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매도 후에 오늘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어제 화요일 매도하고 오늘 뭐 장중에 뭐 조금 매도하는 상황인데, 최근 매수한 것에 비해서는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매도 규모가 많은 편은 상대적으로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IPO, 기업 공개에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시면 이와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드디어 크래프톤이 내년 상장 계획, 상장 작업에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긴 하지만 나머지 4개 증권사에서 유일하게 NH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사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IPO에 상당히 강합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또 이번주 월요일 검정색 241선을 만나면서, 그리고 만원이라는 가격을 오랜만에 만나면서 만원 전후로 손바뀜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틀 하락으로 이격도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등 시에 역시나 중요한 거는 뭐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1선이 있는
또 앞자리가 바뀌는 만원, 역시나 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건 중기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갖고 보시건 간에 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지속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우선 수급을 봐볼게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은 월요일, 화요일 이처럼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지금 오전인데요. 조금 매도합니다. 기관 월요일 조금 사고 어제 조금 팔고 오늘 좀 사는 모습인데 수량은 크지 않고 여전히 매수하는 기관도 있음을 보면 수급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기관 큰 변화 없고 그냥 외국인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3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이게 뭐죠? 7월 27일이면은 어제잖아요? 이렇게 레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유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또 눈에 들어오는 건 뭐죠? 제가 미리 체크해놨지만 맞습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드디어 목표가 20만원을 제시하는 증권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눈에 띄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 증권사는 아니에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이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20만원 앞자리가 바뀌는 목표가를 제시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눈에 들어옵니다. 소개드릴 당시에 3분기 실적의 경우 전 사업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고요. 전 사업부의 수익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이번 영업이익 3024억이 나왔죠. 그래서 2018년 3분기 이후에 9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업부에서는 역시나 어디죠? MLCC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컴포넌트 부문이 전체 매출이 43%를 차지했고 실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듯 보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10월 들어서 그쵸? 10월이면 여기죠? 추석 연휴 있었으니까요. 10월 들어서 급등 그런 흐름은 없었어요. 7월 달에는 이와 같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터졌고요. 9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지만 10월 달 들어서는 큰 상승이 없다 보니까 시장 영향이 큰 듯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주가 흐름은 좁은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평선을 보면 빨강색 5일선, 핑크색 21선, 하늘색 61선이 좁은 가격권에 좀 거의 수렴한 듯한 상황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리고 에메랄드색 121선을 기다리는 듯 또 보입니다. 그쵸?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에메랄드색 121선. 현재 121선에 올라오는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8거래일에, 그러니까 8일에 약 2,000원 상승하는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121선이 꽤 올라온 수준이 된다는 것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번 주만을 바라봤을 때는 15만원 목표가는 좀 뭔가 진짜 특별한 게 있지 않는 한은
목표가는 좀 힘들어 보일 듯한데요. 빠지면 매수할 주식 시리즈에서 첫 번째 기업으로 소개해 드렸듯이 지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은 지속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현대해상입니다. 우선 수급을 봐볼게요. 어제 외국인이 월요일날은 24,000주 매수, 어제 조금 매도, 오늘 조금 매도. 뭐 기관 놓고 보면은 뭐 연기금은 뭐 꾸준히 사고 있고, 뭐 외국인 기관에 뭐 큰 매도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소외를 받다 보니 어제 종가상 5일선을 리타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 빨강색 5일선 상승각도가 약간 꺾인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5일선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 네, 이 점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소개 시에 27일 화요일날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개최됐어요. 개최됐고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뭐 뉴스 보신 분도 뭐 주식을 떠나서 난 보험에 관심이 많어. 뭐 그런 분들은 뭐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공청회 어제 열렸고요.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내년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서만 2조 원 넘게 손실을 봤는데요. 손해율 급등으로 최근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는 보험에서도 늘어나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상황까지 온 만큼 이와 같은 개정안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주 수급 관심주로 소개해 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뭐 목표가, 단기적인 대응시, 손절매 가격 등 참고하시며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보험업종이 금리 인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과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등을 감안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메이저의 수급 등을 지속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24,7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최근 꾸준히 올라오는 핑크색 21선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날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중간점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